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진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 만큼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38% 상승을 했습니다. 34,63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52%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지금 4,300선의 고지도 뚫었습니다. 4,319.94포인트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0.13%의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14,522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또 우리 시장에서 이슈도 살펴보시면 오는 7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좋지 못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8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사이에 외출 자제하시고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수는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95선 3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11%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1,036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437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501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327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628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648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수급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새 수급 주체들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35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112억 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1,290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100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41억 원을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1,280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10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더니 지금은 빨간불이 조금은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8만 원 선 조금 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파란불을 켜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현대차 그룹주들이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기아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시총 10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기아는 0.41%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24만 1,0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0.6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내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현대차의 주가는 빠지고 있고 기아의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배터리 부문을 분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분사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도 있고 우리 증시와 나스닥에 동시에 상장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받고 지금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탓에 지금은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대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27만 2,5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원생명과학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남아공 변이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주가를 지금 살펴보시면 1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지금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4%대 상승률이 기록되면서 6,970원, 8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미포조선에서도 4%가 넘는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9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와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WTI가 75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S오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오일의 경우에는 5%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5,500원, 10만 6천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이재명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을 강조해주면서 어제 일성건설 움직였는데 오늘은 한솔 홈데코까지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짚어보시면요. 일성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에서 19%대 급등 양상을 여전히 펼쳐주고 있고요. 한솔홈데코도 좋습니다. 4%대 강세가 나타나주면서 2,19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시제는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호재성 이슈는 나와 있습니다. 델타 변이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출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을 받고 주가 처음에는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대 하락률을 기록해주면서 84,6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재명 관련주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홀딩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7,38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D도 살펴보시면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꽤 많은 상황인데요. 2,45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목 S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자재와 관련된 기업인데요. 9%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7,6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의 순서대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설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보험, 철강 및 금속, 통신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보시면 지수가 잘 가고 있는 만큼 지금 하락하는 업종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에서 1%대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 음식료품과 의료 정밀 업종은 지금 약부하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건설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24%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정보기기와 인터넷, 금속, 운송 업종도 전거래일보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전거래일보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 오락문화에서 1%에 가까운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와 일반 전기전자, 유통, 섬유 의료 업종은 약부하권에서 거래되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아와 HMM, 카카오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이 다가고 있습니다. 네. 주말 뭐 하세요? 주말에 주식 연구해야 되겠죠. 아, 주식 연구요? 네, 네. 주식 연구 항상 또 주말에도 하고 평일에도 하고 항상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친구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기로 했는데 네.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숙소에만 같이 좀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아쉬운데요. 네네. 전문가님께서는 여전히 또 이제 주식 연구를 하신다라고 네. 하니까 굉장히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숙소에서 함께 이제 주식 연구를 좀 자면서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면서도 연구해요. 자면서도요? 꿈도 주식 꿈꿉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주식 구이 뭐예요, 전문가님? 주식 꿈 뭐 상한가 3번 가는 상한가 그런 3번, 꿈도 막 꾸고 너무 뭐 좋네요. 여러 가지 많죠. 뭐. 듣기만은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수는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연기금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기금이 13개월 연속 순매도를 나섰다고 합니다. 네. 13개월, 야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네, 그 그렇죠. 일별로 봤을 때는 일별로, 네. 일별로 봤을 때는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기도 하는데 네. 그 월별로 봤을 때 월별로 네. 봤을 때는 6월부터 13개월 순매도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약간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말들이 와, 있었는데 진짜 그러네요. 근데 결국 5월도 마이너스로 와,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를 해가지고 마감을 해가지고 결국 6월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고 이래가지고 5월이 마이너스 37억이었어요. 네. 37억을 팔았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역시 연기금이 순매도로 네. 13개월 어머. 연속 이어가면서 엄청나고 이 올해 누적으로 따지면요. 네. 코스피 순매도 금액이 총 18조 8,700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또 큰 돈을 네.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뭐 앞서서 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보기는 했는데 연기금의 순매도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달에 어느 정도 기록했나요? 지난달에는 이제 6월에 2,241억 원, 2,241억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5월에 37억 매도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에 비해서 확실히 확 늘어나는 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점점 네. 완화되다가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또 오늘 800명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처럼 네. 야 이게 또 연기금의 순매도가 2,241억 원으로 진짜 몇 배가 뛴 겁니까 진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월 평균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올해 2021년 월 평균 순매도 금액이 3조 1,452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3조 대인데 이번 달은 그래도 2,241억. 그래가지고 평균보다는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좀 답이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의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 뭐 외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 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주식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20.1%입니다. 연기금. 20.1%. 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목표 비중이 16.8%예요. 네. 그래서 16.8%까지 줄이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네요. 그럼 네.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이미 많이 팔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뭐 한 3.3% 더 팔 것이다라는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다행인 건요. 최근에 좀 약간 그 범위가 좀 바뀌었거든요. 범위가 바뀌었어요. 이거 네. 어떤 범위냐면 그 16.8%가 이제 목표 비중인데 네. 여기서 기존에는 이 오차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렇죠. 플러스 네. 마이너스 기존엔 플러스 마이너스 2%였는데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좀 완화를 좀 시켜줬어요. 더 넓혀졌네요. 네. 이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구.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거를 거의 또 오차를 줄여가면서 딱 16.8%까지 맞춰라 이랬는데 이걸 약간씩 늘려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18.8%까지 되는 거였어요. 오. 근데 이제는 1%더 늘려줘가지고 19.8%까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됐으면 현재 상황이 아까 20.1%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탈 허용 범위가 이제 19.8%니까 0.3%. 오. 0.3%만 더 팔면은 네. 뭐 그렇게까지 막 의무적으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의무적으로 이 비중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0.3%만 그렇죠. 팔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이제 연기금이 좀 자유롭게 좀 올라갈 것 같은 건 종목을 매수하고 떨어질 것 같은 건 네. 팔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의무적으로 매도하는 게 이제는 좀 약간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제 매도 폭탄에 대한 공포는 좀 사그라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뭐 이거 뭐 보유 비중 이거 말고도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자산 매각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중과는 또 다른 네. 논리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은 이제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받는 사람이 있고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이제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맞아요. 직장을 다니면 이제 국민연금을 뭐 일정 부분 소득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내게 되는데 회사에서 얼마 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개인이 얼마 내고. 근데 그거가 이제 기존에는 당연히 납부를 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그렇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수령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내는 사람, 돈 내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납부하는 사람이 더 많긴 해요. 근데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수령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2030년 이후로는 야, 돈 내는 사람보다 돈 받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적자잖아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면 그래도 받을 사람은 줄 사람 줘야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 팔아서 이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 뭐 인생 살면서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 뭐 몸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뭐 학자금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교육비라던가 이런 거. 자, 그런 경우에 큰 돈이 갑자기 들어가면은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이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예금 적금 깨고 뭐 보험도 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근데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뭐 그런 병원비를 된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이제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이거 돈 다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주면 또 이때까지 내가 냈던 거 다 토해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매각을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의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숙명이고 연기금이 다 또 그런 목적을 통해서 사실 연기금 자체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생성된 그런 기관은 아니죠. 연기금은 이제 국민들의 연금은 이제 노후를 담당하기 위해서 생성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지속적으로 매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기금은 일단은 계속 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기금은 조금씩 더 판다고 지금 뭐 비중도 0.3%가 줄여야 되고 앞으로 이제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납부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또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취업률도 많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은 또 취업을 해야지 또 소득이 생기고 그렇죠. 소득에서 또 몇 퍼센트 국민연금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앞으로 좀 더 팔아서 돈을 좀 주지 않을까 국민연금으로 나눠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연기금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을 너무 이렇게 누구 탓이니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공매도 탓, 연기금 탓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스스로 잘하면은 돈은 항상 벌립니다. 돈은 항상 스스로. 예. 네. 그러니까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다지고 네. 또 투자 기법을 다지고 투자 철학을 다진다고 한다면은 네. 아무리 연기금을 팔고 뭐 공매도가 뭐 때려 눌러도 네. 결국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살 매매 기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찾아내셔야 되고 또 이런 방송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알아내신다면은 충분히 그냥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철학적인 부분을 좀 다져 놓는다고 한다면은 올바른 매매 방법으로 좀 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이 13달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분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총 브리핑할 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미 LG화학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 이야기가 나왔죠, 전문가님. 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부 분할하고 이런 것들을 또 IPO 한다고 해가지고 네. 이런 주가가 어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죠, 네.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0.37% 네.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크게 뭐 반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제 이제 마이너스 9.3%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종가는 8.8% 하락으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락이죠. 그렇죠. 급락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의 분사를 고려한다고 밝혔고 이런 스토리데이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밝혔거든요. 네.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배터리와 석유 개발 사업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제 순수 SK 이노베이션의 지주회사로 탈바꿈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네.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일단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이런 자회사들 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석유화학과 배터리 뭐 이렇게 자체 사업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좀 떨어져 나가면 이제는 석유화학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석유 개발 사업을 분사해서 또 약간 순수 지주 회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랑 기존의 이제 자회사가 에너지랑 종합화학, 뭐 루브리컨츠인데 이 배터리랑 석유 개발도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얘네만 다스리는 관리만 하겠다는 거죠. 종합적인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스스로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지는 않겠다. 파고들지 않고 전체적인 통합적인 것들로 하는 그런 지주회사를 좀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주가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급락을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사실 우리 증시에 살펴보면 지주사 할인이라는 고질병도 존재하잖아요. 뭐 그렇죠. 지주사가 이제 많이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네. 지주사 할인이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지분 가치의 30% 이상의 할인율이 뭐 평균적으로 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일시적인 거고 네. 지주사를 오히려 할인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인되면 매수해라. 네, 당연히 할인 원래 이제 옷이나 이런 물건 살 때 할인하면 매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이제 지주사 할인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게 병이 아니라 하나의 세일 기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또 세일 할인하는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 네. 버크셔 해더웨이가 지주회사입니다. 네. 지주회사라서 버크셔 해더웨이는 하는 일이 없어요. 직원도 한 40명,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큰 회사인데 진짜 미국의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회사예요. 네. 근데 그런 시가총액 기준을 봤을 때 근데 직원이 4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지주회사입니다. 그냥 관리만 하는데 그래서 잘 돼요. 잘 들어가고 수익이 잘 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주회사가 재무제표상 연결 기준으로 별도 기준에는 안 잡히는데 연결 기준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는 연결 기준으로 잡혀서 그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 회사의 오너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너들은 보통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지주회사를 폄하하면서 뭐 페이퍼 컴퍼니다, 뭐 실체가 없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사실 자회사들은 사업회사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주회사는 이 바로 두뇌다. 두뇌고 왜냐하면 이제 일이나 이런 거는 손이 많이 하잖아요. 손이.
그렇죠. 우리가 손이라던가 아니면 네. 몸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저기 저희 걸어 다니고 또 다리가 하고 발이 하고 이런 손가락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것들의 명령을 내리는 거는 머리, 네. 두뇌라는 거죠. 뇌기 때문에 또 눈이라던가 이런 입에도 명령을 내리는 것이 다 뇌죠. 뇌가 이제 명령을 내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그냥 명령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그 대주주들, 최대주주들, 오너들 보면요. 대부분 다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업회사를 간혹 하다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너들이 자회사를 보유하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네. 삼성전자를 그렇게 지분율이 높지는 않고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이 거의 지금 현재 삼성그룹상에서 지주회사 격의 그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뇌를 이제 이재용 총수가 이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기업도 뭐 SK라던가 한화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기업 총수는 이 지주회사를 중심적으로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러면은 지주사 할인인데 지주사 자꾸 떨어질 것 같으면 왜 지주사를 보유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차라리 그 대기업 회장들도 그냥 저기 사업하고 있는 사업회사를 보유하고 자회사를 그냥 보유하는 게 나은데 자기 명의로 그게 더 주가 상승률에 좋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텐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기업의 모기업 이렇게 해서 보통 지주회사를 보통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가 이제 가장 뭐 60% 70% 간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주회사 지금 카카오가 지주회사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카카오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꿈꾸는 게 지주회사 전환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뭐 상장을 시키잖아요. 뭐 카카오 게임즈 맞아요. 네. 하고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래가지고 근데 웃기는 게 되게 여러분 이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는 상장을 한다 그러고 카카오뱅크가 뭐 8월 5일날 뭐 상장을 하니 많이 이러는데 자 그러는 와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카오는 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결국은 사업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카카오뱅크 은행 업무라던가 아니면은 페이 업무, 금융적인 업무를 따로 분사시켜서 이제 이거를 관리만 하겠다. 카카오 네. 본사는 이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랑 똑같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카오는 그러니까 두 개를 왜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주가가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주식의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근데 카카오가 이제 자회사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IPO로 신규 상장을 한다 이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카카오도 악재가 돼야 되는데 네이버는 신규 분사를 상장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는 호재가 되고 카카오는 악재가 되는데 그 두 종목의 이 주가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시가총액 기준이라던가 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뭐 크게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분사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IPO를 좀 진행하겠다고 네. 좀 어느 정도 밝힌 상황이고 진행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공식적인 행사에서 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뭐 IPO를 기업 분할과 IPO 추진 검토를 공식화한 거예요. 검토를. 네, 검토.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식 행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의 다른 뭐 배터리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뭐 문제가 되면 주가 떨어지는데 그렇죠. 단순히 뭐 기업 분할 때문에 이걸로 주가 떨어진 거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LG화학도 예전에 그 떨어졌던 거 거의 계속 회복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아직 LG화학 80만 원대긴 한데 이거는 배터리 전체가 그때 이제
뭐 폭스바겐이 뭐 각형 배터리니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배터리 구조 체제를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분사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닌 것 같아요. LG화학이. 자, 그래서 LG화학도 여기서 이거 회복이 됐잖아요. 이때 뭐 95만 원 선까지 또 회복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때 말들이 많았거든요. 3월 이때. 3월 이때 이제 급락했을 때 말들이 많은데 거의 막 회복되는 단계고 뭐 이거는 배터리 2차 전지 전체가 좀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라던가 네. 아니면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삼성 SDI는 또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장대 음목이 나왔는데요. 장대 음목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때도 뭐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결론은 회복이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그런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까 뭐 카카오의 사례처럼 또 LG화학의 사례처럼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대부분 다 거치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는 뭐 최근에 뭐 사례라서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이런 회사들도 초창기에는 회사 한 개였어요. 네. 회사 한 개였어요. 회사가 그냥 단일 회사였습니다. 옛날에 고 이병철 회장 때 그때부터 또 정주영 회장 처음 시작할 때 뭐 배 만드는 사업하고 또 이런 건설회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그룹, LG그룹, 삼성그룹도 다 고 이병철 회장도 옛날에 처음에는 시초가 이제 설탕 만드는 지금 전신이 이제 CJ 제일제당 이런 거죠. 설탕 만드는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반도체까지 와버렸잖아요. 네. 최첨단 산업까지 왔어요. 설탕에서.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회사가 삼성 회사랑 현대 회사 다 한 개로 존재했는데 결국은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자꾸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뭐 삼성 SDI,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계속 분할을 하잖아요. 네. 이게 그냥 당연한 과정이에요. 당연한 과정이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이 계속 뭐 삼성생명 이런 식으로 뭐 삼성증권 이렇게 자꾸 분할한다고 삼성전자가 떨어집니까? 뭐 삼성물산이 그것 때문에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로 현대 뭐 중공업, 현대차 자꾸 이렇게 현대건설 분할을 했는데 처음에 하나였던 회사가 그렇다고 뭐 현대그룹이 와장창 무너진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지주사 할인이라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 결국은 네. 다 올라갈 회사는 다 올라갑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주사를 보지 마시고 지주사가 할인되면 될수록 더 회사가 더 안정적이 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주사가 오히려 더 투자했을 때 성공률을 높이기 쉬워요. 저는 웬만하면 지주사를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한 그냥 계잡주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지주사 투자하면은 그래도 한 80% 이상은 승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저점만 잘 포착하면은 지주사는 거의 웬만해서는 실패 없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타기가 또 중요하죠.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물타기나 아니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지주사도 지주사 나름인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말들이 많았던 뭐 윤석열 테마주 이런 거 해가지고 했었던 동양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동양도 예전에 이제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동양그룹이 이제 막 다 쪼개고 하면서 막 매각을 했잖아요. 이제 동양증권 뭐 유안타로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지주사들, 그러니까 적자가 좀 심해지는 지주사, 또 부채가 과도한 지주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부채가 좀 과도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두산도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산그룹도 뭐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원전 테마 타고 막 올라오고 그러긴 했는데 두산그룹하고 동양그룹 이 두 개는 약간 좀 미심쩍습니다. 그룹도 그룹 나름대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주사도 재무제표를 보시고 재무제표가 좀 양호한 지주사는 거의 뭐 실패 없는 투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SK이노베이션 공식 행사에서 분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오늘은 포착이 되고는 있는데요.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는 제일리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JYP 엔터 전망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JYP 엔터 오늘은 41,9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3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박진영 대표 지분 아직도 많아. 박진영 대표의 지분이 아직도 많다. 네. 네, 이거 왜 그러면요. 박진영 대표가 지금 최근에 많이 팔았거든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18.23%였는데 네.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 15.72%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많은데요. 지금 최근에 흐름들이 그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들이 약간 교체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대표가 교체됐더라고요. 맞아요. 뭐 기사 나오더라고요. 네, 방시혁 대표가 또 다른 대표로 바뀌고 지금 YG도 마찬가지로 그 양현석 대표가 그때 뭐 논란이 되면서 많이 내려놨잖아요. 네.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논란 여러 가지 게이트 논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접대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려놨고 또 이번에는 박진영 씨 최대 주주인데 이분이 이제 또 지분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좀 다른 게 그렇다고 이분은 그냥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큰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고 물론 논란 있긴 했었죠. 논란 있고 뭐 여러 가지 약간 썰이긴 한데 뭐 종교적인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양현석 대표만큼의 그런 YG 그때 휘청거릴 때 그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약간 종교 부분은 개인적인 약간 사생활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18.18%에서 15%까지 떨어졌는데 어쨌든 15%는 굉장히 많은 지분입니다. 많죠, 그 정도. 네. 네, 많은 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파는 게 물론 회사를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엑시트 한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예전에 3월 8일에 10만 주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 박진영 대표가 10만 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뭐 돈을 대출받기로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10억 원 가량을. 그래서 뭐 차입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판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대출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갚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밖에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속단하긴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15% 지분도 굉장히 많은 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JYP 그 내재 가치를 좀 보시면요. 네. 지금 뭐 수익성이나 성장성, 모멘텀 여러 가지를 좀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이런 것들 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뭐 3%가량 떨어졌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게 바로 이제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이죠. 콘서트 기대감. 근데 이제 떨어진 게 이제 3%가량 떨어진 게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장대야 음봉으로 보기에도 약간 무리가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결 매출액이 323억, 영업이익 138억 원으로 컨센서스 60% 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박진영 대표가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로서 뭐 도망가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이 종목은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이런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지분 감소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힘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긍정적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또 어떤 호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내부적인 호재보다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매출이 36%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이 10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상당히 또 반도체 시장에 뭔가 사이클이 좀 돌아오는 그런 양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나 성장을 했다는 거고, PC와 데이터 센터 등의 이런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공급이 전반적으로 빠듯해서 가격이 좀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예상치가 이제 삼성도 이제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30%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3분기까지 D램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들이 시장 업계의 좀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도 그런데 이것에 또 가장 호재가 또 삼성전자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간 5G 시장에서 약간 눌림목 세가를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을 또 반도체 시장의 대호황 반도체 시장의 대호황으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96,800원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눌려가지고 이제 8만 원 선에서 이제 머물러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게 횡보 단계, 박스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인데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변동도 없고 여러분들 좀 재미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미없지만 이런 것들 인내심이 좀 필요한 단계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믿고 가져가시는 전략. 그리고 사실 이렇습니다. D램 가격이라던가 삼성전자가 크게 좀 흔들릴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검선의 시선 시간에는 삼성전자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여전히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에도 지금 또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는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53%가 빠지면서 3,569선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